오늘 우리가 알아볼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의 아들 손흥민이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캡틴, 우리의 소니 흥민이는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어. 흥민이가 어린 나이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위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 가장 핵심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교육 모토인 열린 교육에 있었어. 현재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정 감독은 젊어서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나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일찍이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로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을 돌며 유소년 축구를 접하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춘천FC를 창설했고, 승리에 목숨을 거는 축구가 아닌 즐기는 축구를 모토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특히 흥민이는 축구 선수 지망생들이 가는 축구 교실을 안 가고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직접 개인기와 탄탄한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히게 되었어.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혹독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터뷰에 따르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여타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 축구 실력적인 부분을 떠나서 스포츠맨으로서 보여주는 올바른 자세와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된 교육을 아끼지 않았지. 이러한 열린 교육 끝에 결국 흥민이는 원주 육민관중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재능이 점차 만개하기 시작했어. 축구 명문 동북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약 3개월 남짓만 뛰고 중퇴했어. 이후 독일 함부르크 SV 유스팀에 1년간 유학을 하고 돌아와 2007에서 2009년 이광종호의 일원으로 U17 월드컵 대표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어. 2008년 함부르크 SV 유스팀에 있을 당시 팀 감독과 스태프 모두 극찬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같은 소속팀 동료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 리트 판니스텔로이가 마치 어렸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라면서 후계자를 삼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하기도 하였어. 판니스텔로이는 나는 어렸을 때 지도해줄 선배가 없어서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엔 자신이 그런 선배가 되어서 손흥민을 지도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었어. 손흥민이 부상 중에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는 등 튜터로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 그리고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제목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어. 2010-2011 시즌 만 18살의 프리시즌 데뷔 후에는 9경기에 9골이라는 빼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능을 만개하였어. 이 프리시즌의 골 중에는 첼시 FC를 상대로 넣은 골이 있는데, 월드 클래스 센터백인 존 테리와 히카르도 카르발료를 순간적인 스피드로 제쳐버리며 넣어버려서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날 경기 후반 카르발료의 거친 태클에 걸려 새끼발가락이 골절돼 버렸어. 그 부상 때문에 무려 2개월간 재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부르크 SV의 공식 사이트는 마치 초상집 같았어. 만 18살에 불과한 손흥민이라는 인재를 함부르크가 얼마나 귀중하게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그 이후 2개월간 부상 재활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리그컵 프랑크푸르트전 후반전에 나와 데뷔전을 치렀어.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공격 포인트를 따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곧장 득점 찬스를 얻기도 하고, 동료와의 패싱 플레이 이후 중거리 슛을 때리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어. 많은 이들이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나 폼이 떨어졌지 않았을까 우려했으나, 그런 걱정을 비웃듯이 자신의 리그 데뷔 경기인 FC 쾰른전에 풀타임 선발로 나와 전반전에 옵사이드 트랩을 가볍게 뚫고 골키퍼를 재치있게 벗겨내면서 멋지게 데뷔골을 장식했어. 첫 풀타임 선발에 골로 보답하니 함부르크 SV 공식 홈페이지는 축제 분위기에 빠졌어. 메시도 데뷔할 때 18세였다 라든지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어. 참고로 흥민이는 이 골로 함부르크 SV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우게 돼. 그리고 2010년 11월 4일 마침내 성공적으로 소속팀 함부르크 SV와 4년 재계약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어. 2010-2011 시즌의 분데스리가 전반기 최고의 인상적인 데뷔로 공식 선정되었으며 함부르크 전반기 MVP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 이 활약으로 손흥민은 2011년에 열린 AFC 아시안컵에 만 19살이라는 나이로 발탁되었으며 2010-2011 시즌 리그에서는 13경기 720분 출장해 3골로 데뷔 첫 시즌을 마치게 돼. 새로운 시즌인 2011-2012에서는 등번호 40번에서 15번으로 변경을 하며 팀 내 위상의 변화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번 프리시즌은 저번 프리시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골폭풍을 몰아치며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6경기 15골 1도움을 뽑아내는 미친 프리시즌을 보냈어. 그래서 붙은 별명이 프리날두 프리맷이라고 불리며 골폭풍으로 인해 기대감이 더해가지만 소위 말하는 양민팀들에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시선이었어. 상대한 팀들이 약체 수준이었기 때문에 강팀 상대로 얼마나 통할지가 미지수라는 여론이 생기던 가운데 프리시즌 중 개최된 독일 리가 토탈컵 1차전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2골을 때려 넣으며 팀의 2대1 승리를 책임지며 지금의 상승세가 그저 운이 아닌 실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돼. 어쨌거나 프리시즌에서의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현재 함부르크에서의 흥민이의 입지는 그야말로 아이고 내 새끼 수준이 되어버렸고, 이 시즌의 흥민이는 리그 12골 2도움을 올리며 자신의 분데스리가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였어. 프리시즌 훈련 기간인 2012년 7월 13일엔 팀 동료와의 주먹 다짐이 화제가 되었는데 상대는 첼시 FC에서 이적해온 세르비아 출신 슬로보단 라이코비치였고, 다행히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쿵우킥으로 반격했다고 해. 다만 흥민이가 피할 때 괜히 뒤에 있던 톨가이 아슬란이 얻어맞았고 일단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을 날린 쪽이 라이코비치이기에 1군 엔트리 제외 및 1군 훈련 참가 불가의 징계를 받았고, 흥민이의 대응 역시 과격했기에 벌금 징계를 받았어. 이러한 초반 활약에 리버풀 FC행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일단 손흥민 측이 함부르크 잔류 의지를 보였고 함부르크 구단 측도 겨울에 재계약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하였어. 이후 계속 EPL로의 이적설이 나오게 되는데 리버풀, 토트넘 호스퍼, 아스날 등이 거론되었으며 2013년 1월 현재 지속적으로 토트넘과의 링크가 영국 언론에서 흘러나오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이미 두 자릿수 골맛을 본 흥민이는 유럽의 많은 빅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이때부터 독일에선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 재계약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로 팀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떠돌았고, 현지 언론에서도 각종 이적설을 뿌리며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에 여러 구단의 거론 중에 바이어 레버쿠젠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6월 13일 바이어 레버쿠젠과 5년 계약을 체결했음이 공식 보도되었어. 레버쿠젠으로의 공식 발표된 이적료는 약 1,000만 유로로 레버쿠젠 역대 최고의 이적료였으며 이어서 등번호 7번을 받으며 레버쿠젠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었어. 과거 7, 80년대 한국의 차범근이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면서 유로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현지 팬들의 큰 기대도 받게 되었지. 그런데 2013-2014 시즌 팀의 부진으로 골 및 활약도 주춤하며 팀이 무려 1무 8패라는 부진에 빠지면서 2위에서 4위까지 추락하게 돼. 레버쿠젠은 5위로 내려앉는 상황이었으나 흥민이가 넣은 결승골로 승점 1점 차로 볼프스부르크를 제치고 차기 시즌 챔스 티켓을 가져오는 행운을 얻게 되었어. 차범근 이후 레버쿠젠에서 뛴 한국 선수의 두 번째 두 자릿수 골이며 함부르크 시절에 이어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리그 및 컵대회 포함 43경기 12골 7도움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돼. 2014-2015 시즌에는 초반이긴 하나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가릴 것 없이 골고루 활약하여 국내의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으며 여전히 기복이나 A매치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간혹 보여주곤 했으나 예전 시즌들에 비하면 기복도 정말 많이 나아진 편이었고 대담한 슈팅을 보여주는 등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켰어. 한편 흥민이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죽음의 원정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원정길에서 제니트를 상대하게 되는데 67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차라놀루가 전방에 벨라라비에게 밀어준 공을 벨라라비가 손흥민에게 가벼운 백패스로 연결하여 오른발 가마차기로 원더골을 성공시켰어. 참고로 이 골은 UEFA 기술위원회가 선정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세트피스골로 선정되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흥민이는 5분 뒤 키슬링의 침투 패스를 흥민이 특유의 순간 스피드로 따라잡아 수비수 한 명을 벗겨내며 페널티 박스 진입 직후 침착한 왼발 슛으로 멀티골을 성공하고 한국인으로선 챔피언스리그 최초의 멀티골을 만들게 됨으로써 챔피언스리그 3골 1도움을 기록했고 시즌 10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어. 이러한 활약으로 2014-2015 시즌은 리그 11골 2도움, 포칼리그 1골, 챔피언스리그 5골 1도움으로 총 17골 3도움을 기록하며 마무리했어.
2015-2016 시즌엔 경기 2번 정도 치른 시점 8월 26일에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을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돌기도 했어.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00억 원 정도였고, 만약에 흥민이가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이 성사된다면 유럽에서 활약하는 역대 아시아 선수들 이적료를 훨씬 상회하는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토트넘 호스퍼가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벤치에 앉을 선수를 기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전으로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선발 출전으로 활약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며 정식으로 이적을 확정짓게 되었어. 이렇게 어린 시절 독일에서의 활약까지 지켜보았는데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우리의 흥민이가 다치지 말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꼭 성공하는 축구 선수가 되길 우리 모두 응원해줬으면 해. 지금까지 시청해준 모든 친구들 조떼꾸알 알지? 조떼꾸알 꼭 부탁할게.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뿅!